기록적인 장마,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풍수의 위기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어제 오후 6시부터 높인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부지방에 전례 없는 폭우를 예보해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 모시고 홍수 대응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저희가 전례 없는 홍수를 계속 경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미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비가 누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많은 피해들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라는 것들은 누적이 될수록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기상예보대로라면 현재보다는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취재팀이 팔당댐이나 이런 댐 상황들을 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요 수계의 수위 관리, 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주요 수계의 댐 관리의 이제 주체는 수자원공사로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홍수기에 댐에 대한 방류나 이런 결정 권한은 지금 홍수 통제소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천의 수위, 그다음에 댐의 수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리 기상 예측을 통해서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최적의 그 홍수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댐들에서 방류량을 결정할 때는 당장 내리는 비의 양도 물론 참고하지만 앞으로 내릴 예보 같은 걸 참고해서 미리 좀 비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댐에서 방류를 한다는 거는 결국 댐에 있는 물들을 하류로 내보내는데 네. 그것들을 일시에 많은 양을 내보낼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예측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들에 맞게 단계적으로 방류 계획을 세우고요. 실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재 홍수경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들도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넘으면 그러니까 당장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제방을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래서 홍수특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안에는 이제 4단계 관심주의 경계 심각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는 주의 심각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기준들이 실제로 제방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정도 가게 되면, 그러니까 홍수 위험 정도 가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상당히 제방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홍수 경보가 발효됐다. 그러면 일단 예. 인근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중에도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일단 대피하시는 게 예, 좋겠죠? 맞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들이 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은 예. 주요 수계의 대형 댐들 중심이에요, 사실. 예. 근데 지류에 있는 소하천들 이런 데서도 사실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80대 노인이 숨진 곳도 서울 도림천이고 예. 작은 하천이죠, 아주. 그러니까 위험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호우가 초기에 집중될 때는 실제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여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지천이나 지류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하천이나 계곡에서 피해가 많이 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사시는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피해가 커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물들이 이제 계속 모여서 점점점 대하천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대하천에 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험을 사전에 좀 줄이는 방법은 빨리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대피를 시켜드리는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비할 시간이 그래도 흘러오는 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해서 네.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 주민들도 잘 따라주시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댐 방류량 이런 정보들은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댐이 방류량을 늘린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하류에 계신 분들은 어떤 대비를 시작하셔야 되나요? 일단 댐이 방류량을 늘린다는 자체는 결국은 댐으로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 의미는 뭐냐면 댐을 어느 정도는 비워서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향후에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류의 주민들은 실제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네. 댐 바로 직하류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예보가 나가게 되면 그 하천에서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나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낚시라든가 네. 아니면 그 논에 물꼬를 보시는 이런 작업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단 큰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것, 특히 하천 주변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댐방류가 일어나게 되면 비가 안 온 상태에서도 하천 수위가 급격히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진강 상류의 북쪽에서 댐을 방류해서 저희 국민들이 사망하신 사례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집중호우도 문제인데 태풍의 영향으로도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댐 관리 측면에서도 좀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댐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정도가 국지적인 것도 위험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댐 상류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수가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상예보에서 쭉 나왔듯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수증기들이 댐 상류 지역으로 상당히 이제 모이는 게 저희가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댐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위험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류량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강우량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방류량에 대한 증가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를 줄이는 거니까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계속해서 장기간 이제 누적 강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걸 좀 나눠볼까요? 재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재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주 재산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라고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산업 자산이 네.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가장 좋은 방법들은 만약에 원류가 됐을 때 제방이 원류가 됐다거나 그걸로 인한 침수가 됐을 때 네. 거기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장비들에 대한 침수에 대해서 예상이 된다라면 네. 그 주변에 있는 같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그것이 어찌 보면 자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와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하천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